특히나 이제 고체, 그 중에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크리스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 그 백화점 1층에 보통 가면 요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보통 그 상표인데 이게 파란색 상표에 반짝반짝한 이런 그 보석 같은 걸로 이렇게 백조가 수놓아져 있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예, 그 스바로브스키 뭐 하는 그 뭐 그 발음에 그 뭐냐면은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그냥 보면 유리예요, 유리인데 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뭐 거북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막 조그만 장식품도 있고 뭐 간단하게 목걸이 귀걸이도 있고 뭐 컵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굉장히 고가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싼 건 아닌데 거기 가면은 그 브랜드 이름이 스바로브스키 한 다음에 이름이 이제 크리스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탈. 그래서 이제 그 크리스탈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그걸 가지고 상품으로도 만들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크리스탈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그게 사실은 원래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화학과 혹은 기하학에서 사용하는 그 뭐냐면 전문 용어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서의 크리스탈이 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결정. 자, 그러면 이 결정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봤을 때 우선 첫 번째 유니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그 요거 쓰기 전에 잠시 이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무엇과 무엇의 그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유니셀과 레티스 요 둘의 합이에요. 이때 이제 그냥 합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수학적으로 컨볼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컨볼루션에 대한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뭐 100%알 필요는 없는데 어쨌건 크리스탈이라는 이 결정이라고 번역되는 개념이 개념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유니셀이라는 것과 레티스. 알겠죠? 그러면 저 유니셀과 레티스, 저 각각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크리스탈을 결정이라 번역을 하고 여기에 있는 유니셀, 얘를 이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단위세포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뒤에 있는 레티스, 얘는 어떻게 번역하느냐? 격자. 뭐 이렇게 뭐냐면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고체, 중결정 이 녀석을 수학적으로 유니셀과 레티스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컨볼루션 한 건데 이 컨볼루션의 수학적 의미까지 다 할 건 아니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알아두실 거 유니셀. 자, 크리스탈은 이게 어떤 단위가 반복됩니다. 고체 중에 모든 것들이 크리스탈이냐? 아닙니다. 고체 중에 크리스탈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리 아시겠죠? 그래서 유리 같은 것들이, 자, 유리는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유리는 고체 아니에요? 고체 맞아요? 고체죠. 이렇게 땡땡 치면 고체잖아요. 땡땡 고체잖아. 자, 그런데 그런 고체인 유리가 뭐는 아니다? 결정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리 같은 것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비결정형 고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비결정형 고체. 그리고 이제 때로는 그 여러분 유리 있잖아요.
유리. 유리 그 오래된 유리창 보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통 유리창 보면 저 바깥의 이미지가 그냥 똑같게 보이죠. 똑같게 보이죠. 물론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유리 자체도 뭘 흡수할 수 있죠? 비대면을 흡수하기 때문에 투명이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유리 바깥의 조도하고 유리 안쪽의 조도는 달라요. 알겠죠? 유리가 일부의 가시광선을 조금 흡수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뭐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유리로 보는 세상이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놀랍게도 오래된 건물 있죠. 오래된 건물에 오래돼 설치된 유리 같은 걸 보면 유리가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유리가 렌즈로 변해 가지고 유리가 약간 우글우글우글하게 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아니 모르는구나. 이게 되게 오래된 건물에 되게 오래된 유리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대한민국은 워낙 건물을 시도 때도 없이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기 때문에 이 뭐냐면은 그런 걸 볼 일이 없는데, 예를 들면 막 거의 뭐 아주 오래된 학교 뭐 폐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무슨 막 좀비 있고 막 아포칼립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수십 년째 방치된 건물. 그런데 유리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유리가 처음에 시공을 했을 때 단면은 요렇게 반듯할 거 아니야. 이렇게 반듯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단면을 보면 요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주 이제 롱타임 오래 지나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유리가 흘러요. 뭐 한다고요? 흘러서 얘가 위에는 얇아지고 아래는 조금 뚱뚱해져요. 뭐 때문이겠어요? 당연히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아주 오래 둬야 돼. 오래 막 수십 년은 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런 걸 볼 일이 없는데, 오래 내비다 보면 위에 있는 게 흘러가지고 위쪽 두께하고 아래쪽 두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가시광선을 투과할 수 있는데 어디는 두께가 얇고 어디는 두께가 두껍다. 이런 구조물을 뭐라고 불러요? 이걸 렌즈라고 하죠. 그래서 거울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거울이었던 게 수십 년 후에 렌즈가 되어서 여기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왜곡돼 보여요. 뭐 약간 커 보인다거나 작아 보인다거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인다거나,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리 같은 거는 이런 또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흐르죠. 이게 흐르잖아요.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랜 시간 지나면 흐르기 때문에 흐르네? 그러면 고체가 아닌가? 왜냐면 흐르는 건 누구하고 누구의 특징이에요? 흐르는 건 바로 기체와 액체의 성격이죠. 그래서 유리는 이거 액체인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 고체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뭐 땅땅땅한 고체죠. 고체인데 오래 내비로 두면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리를 액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그 표현 자체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뭐냐면 뭐 딱딱하면 고체인데 유리라고 하는 녀석의 특수한 특징 때문에 뭐 이렇게 되기도 하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유리라고 하는 녀석의 특별한 특징인 거고, 그 유리를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유리 안에는 그래서 규칙적 구조가 있다 없다? 규칙적 구조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유리를 비결정형 고체, 뭐 비결정형 물질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고체들이 항상 뭐인 것은 아니라 결정인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은 그럼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당연히 규칙적인 걸 공부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어요? 불규칙적인 걸 공부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규칙적인 걸 공부하는 게 초보들한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초보들에게는 뭐만 가리킨다? 결정만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게 충분히 되면 전문가적 과정에서 비결정형 고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과정에서 박사 과정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 과정에서는 비결정형 고체는 거의 다루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결정이다. 알겠죠? 윤지스? 윤지스 왜 이렇게 기절하려고 그래요? 윤지스 힘내주셔야겠죠? 윤지스도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윤지스 힘내야겠죠? 윤지야, 좀 슬퍼요? 이게 좀 슬픈 표정인데?
이거 이제 힘내주셔야겠죠? 그래. 이제 우는 거 아니죠? 아니죠? 울려고요? 멀쩡해. 그래, 알았어. 그래. 지원이, 윤지 울리면 안 된다. 어? 너의 존재 자체로 그럼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 무슨 말이야? 농담이야.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가 나타난다? 이 반복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때 그 반복되는 부분을 유닛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반복되는 부분을 유닛셀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요? 단위세포. 알겠죠? 그리고 이제 묘하게도 이 단위세포는 동일한 결정 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 이런 뭐 발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가나는 가나가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나가 반복된다고 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가나인데 이게 가나가 반복된다라고 말을 해도 되는 거고 가나가 반복된다고 말을 해도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복되는 단위 유닛셀은 필요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정하겠어요? 보통은 최소 크기로 유닛셀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유닛셀을 실제로 한번 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닛셀을 실제로 정하기 위해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여기 이제 교재 첫 페이지에 1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1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 1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이제 칠판에 구현을 한 건데 이때 여기에서 이게 파란 동그라미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그냥 파란 동그라미와 빨간 동그라미 각각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얘를 뭐 바둑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구라고 생각해도 되고 원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분자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반복된다라는 것은 매우 물리학적 화학적 개념이겠어요? 수학적 개념이겠어요?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수학적 개념이겠죠. 그러면 수학자 입장에서는 이게 군지 바둑돌인지 원자인지 분자인지 구분한다 안 한다? 수학자들은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반복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할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어떤 바둑돌하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바둑돌 그리고 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어쨌건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제가 우선은 어디에 2차원에서만 생각을 해보겠어요. 알겠죠? 왜냐면 3차원 하면 헷갈리잖아요. 어려우니까 우선 가장 간단하게 2차원에서만 이 바둑돌이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뭔지 몰라도 딱 봐도 그냥 규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얘는 이런 식으로 X축으로 이런 식으로 Y축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된다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고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고체 중에 혹시 소금이라고 들어봤어요? 소금? 그 소금이 보면 딱 들면 한 조각 들리죠. 자, 그럼 소금 같은 거 딱 봤을 때 이건 딱 봐도 고체, 액체, 기체 뭐처럼 보여요? 고체처럼 보이죠?
그럼 소금 한 조각 딱 들었을 때 그 조그만 소금 한 조각 안에 누가 들어있느냐? Na, 소디움 원자하고 Cl, 염소 원자가 들어있는데 그 조그만 조각 안에 염소 원자, Cl 원자가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느냐?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들어있단 말이에요. 10의 20승계 이상씩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의 20승이 넘는다 입자 개수가. 그건 사람에게는 거의 몇 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거의 무한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급할 모든 결정형 고체는 그냥 그려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X축으로건 Y축으로건 Z축으로건 영원히 반복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 안에서 이런 개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반복되는 단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짜잔. 보이세요? 자, 실제로 배치해 놓은 건 빨간 바둑돌하고 파란 바둑돌을 그냥 2차원에 배치해 보았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게 무한정 반복될 뿐인데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거. 요게 그 다음 또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 다음 또 나타나는 것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얘를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나와놓은 요 구획 있죠? 요 구획. 이 구획이 바로 단위세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단위세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그 여러 가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림 1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유니셀을 또 다르게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 나는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유니셀을 이렇게 잡겠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래도 상관없죠. 나는 얘를 바라볼 때 이 부분이 이렇게도 반복되고 이렇게도 반복되고 이렇게도 반복된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유니셀은 어떻게 잡는다?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으면 가장 편리한 건 뭐겠어요? 가장 편리한 건 그 크기가 최소가 되게 잡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겠죠. 하지만 유니셀을 최소 크기로 잡건 최대 크기로 잡건, 사실은 최대는 없어요. 마치 유니셀을 크게 잡는다는 얘기는 마치 최대 공배수 같은 거예요. 최대 공배수 그런 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유니셀을 크게 잡는 건 최대 공배수를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라 실제로 크게 잡지는 않지만 어쨌건 내가 그냥 그 유니셀을 내 맘대로 크게 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학적 원리에 위배된다 안 된다? 위배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대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뭘 해도 상관없으나 아무래도 쬐끄맣게 그리는 게 서로서로 편리하겠죠. 그래서 유니셀은 그 중에서도 최소인 것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아까 유니셀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고 혹은 이렇게 나타내기도 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유니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유니셀은 반드시 다음의 두 성격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럼 유니셀은 어떤 성격을 만족해야 되느냐? 두 가지 성격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1, 서로 오직 평행이동에 의해서만 겹쳐집니다.
예를 들어 회전 이동, 예를 들면은 대칭 조작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어떤 유닛셀을 회전시킨다거나 어떤 유닛셀을 예를 들면 거울에 반사된 이미지 이런 걸로 일치시킨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유닛셀과 유닛셀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오직 평행이동. 알겠죠? 평행이동.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석연아. 여기 있는 요 부분을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얘랑 똑같아지죠. 자, 이렇게 잡았어도 얘를 똑같이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고 정확하게 구현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유닛셀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닛셀은 서로 점, 선, 면 이것을 공유합니다. 자, 유닛셀끼리는 서로 점, 선, 면을 공유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쓰면 점, 선, 면을 공유한다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유닛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엔 뭘 그려볼 거냐면, 그래서 유닛셀로 불가한 구조를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나타났던 결정 구조 똑같은 거예요. 2차원의 파란 바둑돌, 빨간 바둑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유닛셀을 틀리게 잡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짜잔, 보이세요? 만약에 내가 유닛셀을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 유닛셀을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렇게 잡았다. 혹은 이렇게 잡았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잘 봐. 얘를 평행이동하면 이해 되나요? 평행이동하면 이해 되나요? 평행이동 되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잡는 건 유닛셀의 유닛셀 아니다? 유닛셀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는 건 왜 유닛셀이 아니죠? 바로 두 번째 거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유닛셀을 이렇게 잡으면 그 다음 유닛셀하고 여기 잘 보시면은 서로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죠. 이건 유닛셀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닛셀은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어떤 유닛셀이 딱 정해지면 그 다음 유닛셀이 여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그 다음 유닛셀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또 만약에 유닛셀을 그러면 뭐 꼭 붙이라고? 그럼 붙여보자. 그래서 내가 유닛셀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얘하고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는 유닛셀인가요? 유닛셀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한 단위를 평행이동하면 이 부분이랑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겹쳐지지 않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잡고 90도만큼 회전 대칭 이동을 시켜야 얘랑 얘를 일치시킬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또 뭐가 아니다? 유닛셀이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것도 유닛셀이 아니다. 그래서 유닛셀은 반복되는 패턴이고 어떻게 잡아도 상관은 없으나 무슨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돼요? 평행 이동을 시켜야 하고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특징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 자, 거기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거기 연습문제 1번 있죠? 교재 연습문제 1번 있죠? 찾았어요? 1페이지에 연습문제 1번 찾았습니까? 그 연습문제 1번 보시면 이게 고등화학경시 2008년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보이세요? 이게 요즘은 고등경시를 잘 안 해요. 그냥 뭐 되게 관심 있는 학생들만 해서 막 있긴 있는데 뭐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등학경시가 요즘은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못 주죠. 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쯤 되면 영향이 좀 있거든요. 국가대표쯤 되면 뭐 생물 국가대표다. 그럼 생물 뭐 서울대 생물학과에서 바로 받아줘야겠어요? 뭐 국가대표쯤 되면은 영향이 있는데 국가대표를 1년에 4명 뽑거든.
4명 뽑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4등인 거 아니에요? 4명이면 국가대표면 뭐 그런 애들은 뭐 내신도 좋겠죠. 뭐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 요즘은 그 입시에서 그런 정도가 아니면 경시대회가 영향을 안 줘서 사실은 과학고 영재고를 간다고 해서 경시대회를 잘 하진 않거든요. 근데 2008년 이때만 하더라도 경시 입상 성적이 그 서울대랑 카이스트 연고대 같은 상위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 외에 요런 이제 경시 성적이 추가가 되면 이제 서울대 쉽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전국의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 학생들이 모두 다 경시 준비를 했던 거예요. 어차피 학교 내신 공부도 할 겸. 그래서 이제 자기 취향에 맞는 뭐 수학, 물리, 생물, 뭐 그다음에 뭐 지구과학, 뭐 지구과학도 있어요. 지구과학도 하고 막 그다음에 또 뭐야 전산 이것도 다 경시대회 있거든요. 다 하나씩 했어요. 예. 해가지고는 그때 진짜 모든 영재학교 과학고 학생들이 다 이걸 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아무도 안 하죠. 뭐 대학 가는데 큰 영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 이제 2008년 이때 이제 경시대회 그 고등 경시대회 관련해서 대치동에서 이제 일타였던 사람이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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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는 그 일타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죠.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세상은 자꾸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서울대에서 이거 안 논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참 그럴 때도 있었는데 뭐 그때는 뭐 대치동에서 뭐 조금 이름이 있긴 했는데 요즘은 뭐 nobody knows. 그래서 지금은 정 너띵 선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몰라. 자 어쨌건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나를 알고 뭐 해도 난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뭐 정 너띵인데 뭐 여하튼. 자 그래서 어쨌건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 이 경시대회가 지금은 입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시대회에 나왔던 문제들 있죠. 문제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시대회 문제들 누가 냈느냐? 대한화학교에서 출제를 한지라 그래도 나름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 약간씩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문제 자체는 상당히 중요하고 적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첫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1을 보시면 자 거기 예시가 A, B, C, D, E 5개 예시가 있죠. 여기에서 이 A, B, C, D, E에서 그 보시다시피 유니셀인 건 아닌 거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유니셀인 거 아닌 거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거기에서 유니셀인 거 아닌 거 자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선 첫 번째 짜잔 A 유니셀 돼요 안 돼요? A 유니셀 안 되죠. 자 왜 안 돼요? A 유니셀 이걸 반복시키면 보시다시피 유니셀끼리 떨어져야 되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 따닥따닥 붙이면 평행이동했을 때 동일한 게 안 만들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E도 유니셀 돼요? 유니셀 안 돼요? 유니셀 안 되는 거 알겠죠? 왜냐면 얘를 따닥따닥 붙여 놓으면 아래쪽으로 평행기동 시켰을 때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A, B, C, D 이 중에 A 안 되고 E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B, C, D는 유니셀의 특징을 가져야 안 가져요? B, C, D 모두 유니셀이 됩니다. 아시겠죠? C하고 D 같은 경우는 내가 칠판에 그려 놓았고요. 그죠? B 같은 경우 이렇게 마른 목골 이런 거 뭐야? 이런 평행사변형이야? 이렇게 평행사변형 형태로 그려 놓아도 얘가 유니셀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45도로 평행 이동시키면 똑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니셀이 되는 건 B, C, D 모두 유니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모두 유니셀이 되는 게 B, C, D인데 이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고르시면 되냐면 A나 E가 포함되지 않은 걸 그냥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경우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됐죠? 이런 타입의 문제가 예전에 나왔었다. 오, 좋아. 오! 훈이훈. 훈이훈 보고 있어요. 훈이훈. 훈아, 소리 잘 들려요?
훈아 소리 잘 들려요? 오, 훈이 고마워요. 고마워. 훈아 오늘은 안 도망갈 거죠? 저때 목요일 날 저기 거제도에서 그거 뭐야 고분자 수업하는데 훈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훈이윤 하는데 뿅 나갔어요. 훈아 오늘은 안 나갈 거죠? 그래요. 하여튼 그래. 훈 이거 잘 보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됐다. 됐다. 자, 자 그래서 크리스탈이 유니셀과 레티스로 결정이 되는데 로 구성이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유니셀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학적 특징을 살짝 보았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누구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어요. 레티스가 뭐냐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레티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그거 뭐냐면은 그 필기 따라 해보세요. 알겠죠? 필기 마무리 하세요. 이것도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해서 살짝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